네,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원소 111개 중에서 이제 18번까지 왔습니다. 18번 아르곤. 예, 아르곤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 불활성 가스 또 용접, 티그 용접할 때 아르곤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하고 만나지 않도록 산소하고 저기 스테인리스하고 만나면 Cr2O3 피막 만들어서 이게 증가되면서 이게 용탕 속에 들어가서 불량이 되지 않습니까? 아르곤 보겠습니다. 아르곤의 그 B점 보시면 B점이 지금 마이너스 185도죠. 자, 그러면 우리 공기 중에 질소 있죠, 질소요. 질소는 B점이 마이너스 196도 액화 질소. 그 다음에 알곤이 마이너스 185. 또 약 산소가요. 질소 산소가 마이너스 181도 정도 되죠. 약 1도. 이거 중간에 있죠, 알곤이요. 자, 영국의 물리학자 레이리는요. 1892에 암모니아로부터 질소 가스는 공기로부터만 질소보다 0.1%만큼 밀도가 낮다고 보고하고요. 미지 기체가 혼입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화학 남재는 1894에 공기로부터 얻은 질소 가스를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을 제거하고 그 뒤 남은 가스를 알곤이라고 약 1%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죠. 100% 중에서 공기 중에서요. 예, 여기서 노벨상 받은 상품. 알곤은 그리스에서 에르곤 일하다 에르가 일단위 에너지 단위잖아요. 일하다에다가 A인 부정을 붙였습니다.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활성. 얘는 그냥 항상 안정 상태입니다. 무슨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 전 동해체 96%쯤 최고로 안정한 동해체는 지구 탄생의 과정에 질량 사식 칼륨이 전자폭에 의한 원자 붕괴로 만들어진 것이다. 뒤에 칼륨에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게 처음에 이게 칼륨이 19번인데요. 19번에서 저기 양자가 또 한 번 도망갑니다. 전자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원자 붕괴, 전자 포획이라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고는 무색, 무미, 무취, 단원자 가스로 공기보다 1.4배 무겁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고는 아까 그림 그리면 알고는 넘버 18번이니까요. 보시면 양자 18, 중성자 18개고요. K2, L8이고요. 28, 그 다음에 8개 남았죠. K2, 28, 그 다음에 M8이죠. M8 이렇게 됩니다. 예. 28, 18, 32에서 10개고 18개니까 8번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1.3이 무겁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보다. 여기에서 그래서 좀 그 알곤을요. 그 용접할 때 보시면 이제 알곤을 많이 쓰시는데 알곤을 막 그 저기 몸에 먼지 튼다고 막 몸에 이렇게 뿌리시거나 아니면 흙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시면 이게 폐로 들어가면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마시지 않으시도록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코로 이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공기에 존재되고 아르곤이 유일한 공급축 자는 공기이고요. 공기는 질소는 중간의 비점을 가진 거라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한 가스라도 말하지만 결국 진기한 가스는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쌍각기 판매되는 것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광등에는 수온 전기를 하면 알곤이 충전되어 있답니다. 알곤은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방전의 정도를 일정히 유지하고 이온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불활성 가스 이외의 기체로는 연속적으로 이온화에 격렬하게 전류가 흐르기 결국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알곤은 수전 전기로부터 나오는 광선을 받아 발광하고요. 그 외에 전구나 방사능 감출이 정하는 가이그 카운터 등에 사용되고 있고 네온가스에 초량의 알곤을 험시키면 네온의 적색 대신에 발광되는 것은 청색, 독색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한 산소나 습기로 방해되는 화학 반응이 알곤 가스 중 용해에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화학 실험에서도 알곤이 자주 사용되어지고요. 알곤의 치료는 아크형 중의 보호가스입니다. 알곤은 용접 작업 부분에 넣으면요. 공기 성분과 용융 금속의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 효과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니켈 용접에 이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산화를 방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알곤 원자의 최역 전자기들은 8개의 원자 충분다. 이게 8개 충분다. 완전 충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 같이 알곤은 화학적으로 안전한 완전히 불활성 화합물을 만들지 않고요. 그러나 물 페놀 하이드로키논에 고압을 가면 알곤 용해에 들어가서 알곤과 이들의 분자는 일종의 화학성을 가진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마그로부터 암석 일정이 되는 때 알곤은 그 현재 암석 중에 존재하는 40번 알곤은 지금 40 알고는 이제 이게 보통 더하면 36이잖아요. 사란 얘기는 중성자가 많다는 얘기죠. 40번 중성자 질량수니까 암석 결정으로부터 되는 현재까지 칼륨이 붕괴돼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40 알곤의 양과 암석 중에 칼륨의 양을 측정하면 암석부터 전후부터 현재까지 건강수에서 이것이 지질 연대 측정 기초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공기 중에요. 희소가스 원자 공기 중 비율 보시면 알곤이 헬륨 이런 것보다는 훨씬 많죠. 그래서 약 1% 정도, 0.9니까 1% 정도. 예, 보통 질소가 공기 중에 78%, 산소 21%, 99잖아요. 나머지 1%.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약 100% 정도 들어있다. 약 100%. 다른 것도 좀 들어있고요. 약 100% 보시면 됩니다. 자, 전자포획과 이런 게 전자포획과 원자의 붕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원자핵의 가장 가까운 전자궤도의 전자가 K각이죠. 두 마리 있잖아요. 전자가 원자핵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것을 전자포획, 이 핵에서 당기는 겁니다. 전자를 K2에 있는 한 마리를 당겨버립니다. 그럼 전자포획 원자핵의 방사성 붕괴 한 종류로요. 포획된 전자는요, 원자핵 중에 이 마이너스니까 전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양자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반응해서 중성자가 된다는 거죠. 그걸 뉴트리노라고. 이때문에 생긴 뉴트리노. 원래 뉴트론이 중성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든 걸 뉴트리노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방출 도망갑니다. 이게 날아갑니다. 그럼 결국 양자 한 마리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번호 한 마리 줄어들면 원자번호가 양자니까. 그러니까 이 칼륨이 전자포획해가지고 칼륨이 19번인데 플러스 19였는데 전자 하나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한 마리 이걸 중성자가 되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이 18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18이 결국은 알곤이 되는 거죠. 예, 원자번호 18번이 되니까 그걸 전자포획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남아있던 홀에는요, 도망갔으니까 구멍이 남을 거 아닙니까? 두 마리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땡기면 중간 공간이 남죠. 구멍, 양공. 이것은 외측을 돌고 있는 전자가 이동해서요. 밖에 있는 전자가 이동해서 와서 궤도의 에너지에 상당하는 여분에 들어오면 그때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때 빛을 발하는 게 X선입니다. 방출된. 만약 이 특성의 X선이 보다 외측의 전자궤도에 충돌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전자는 외측으로 방출돼. 이것이 오제전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제전자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게 여기 옆에 있던 게 들어오는데 X 방출돼. 그냥 나가면 상관없는데 나가면서 옆에 있는 최고역 전자를 때리면 얘가 날아가면서 이걸 오제전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뉴트리노는 중성 미자라고 또 부르고 있는데요. 압력과 중력의 반응은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기본 입자로 상당히 어려운 말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양자의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렙톤이며 약 아이소스핀이 2분의 1로 전하되지 않는다. 1990년대 말까지 질량이 없던 것이나 슈퍼 카미오 칸데 실험 이후 이런 실험을 통해 미세하지만 질량이 더 박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아직 질량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볼프강 파울리가 처음으로 입자를 중성자라고 부르기 제안했지만 몇 년 후 1932에 최독이 지금의 중성자를 발견하고 그를 중성자라고 불렀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두 입자가 같은 힘이 붙이게 되었고요. 엔리코 페림과 다음에 1933에 베타 붕괴 이론을 발표한 파울리의 중성자에 작다는 이탈리아자며 IN을 붙여서 뉴트리노라고 불렀다. 이렇게 위키백과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